심재철 검찰국장님이 8월까지 반부패 부장하셨죠, 대검에?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윤석열 총장 국정감사 때 내용을 다 보셨죠? 네, 그 이제 온 국민이 이게 관심사예요. 자, 5월 달에 야당 관련 정치인에 관련해서 진술이 나왔어요. 돈을 매덕 받았다. 그 사람이 변호사입니다. 전직 검사장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통신과 계좌 영장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두로 지검장하고 총장 사이에만 얘기가 되고 대검의 이 담당 부서인 반부패 부장이 지금 한 3개월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영장까지 나왔는데 반부패 부장이 모르는 게 이 업무상 그런 일이 있나요? 중요 정치인 등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반부패부를 통해서 그 보고가 되는 게 통상의 관례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생각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지금 대검에 있으면서 이런 유사 사례가 다른 사례가 또 있었나요?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첩보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총장이 얘기를 하잖아요. 첩보는 이럴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근데 통신 계좌 추적 영장 우리 전주 의원님 아까 PPT로 잘 보여주셨는데 그 수사를 세게 했네 보니까 그게 첩보입니까? 그 정도가? 어떻게 보세요? 보통 검사 생활하시면서 저 정도를 첩보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 정도 상황에서 반부패부가 전혀 몰랐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지검장과 총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재철 국장이 좀 껄끄러우니까 심재철 반부패 부장한테는 모르게 하자. 이런 암묵적인 서로 간에 뭔가 이렇게 암묵적 합의가 있지 않고는 정상적인 업무상으로는 이게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대검찰청에 다양한 기구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그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되도록 하는 어떤 법령에서 만들어 온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고 이 점에 생각합니다. 대해서 장관님, 예, 앉으세요. 이 점에 대해서 지금 뭐 규정이 어떻고 뭐 이게 해도 되니 안 되니 이런 윤석열 총장 국정감사 때 이런 사실 소모적인 논쟁만 했는데요. 이걸 엄격하게 어떤 경로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밝혀야 됩니다. 감찰을 하던 수사를 하던 자, 그다음에요. 우리 옵티머스 사건이 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게 이제 옵티머스 사건이 뭐 아시는 분 다 아시지만 2019년 5월 달에 무혐의 처리가 됐는데 이게 간단한 사건입니다. 옵티머스가 돈을 모아요. 그래갖고 또 모금을 합니다. 모금한 걸 가지고 이거 투자를 해야 돼요. 투자를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전에 모금한 사람들한테 이거를 투자의 수익을 냈다고 돌려줘요. 우리 카드 돌려막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거 완전히 사기잖아요. 사기. 그죠? 그렇죠. 이 사기 행위인데 이건 아주 간단한 전파진흥원에서 수사 의뢰를 했는데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딱 계좌 추적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 옵티머스 돈이 들어와서 어디로 나갔는지 계좌 추적을 하면은 사기 여부가 간단히 확인되는 사실이에요. 근데 안 했어요, 이거를. 계좌 추적을 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말씀처럼 이건 폰지 사기의 일종이고요. 계좌 추적만 하면 되는 이거 건데 계좌 추적 안 한 거는 직무유기 혹은 이 상태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덮었다면 직권남용입니다. 제가 근데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안 한 것 같다. 만약 했더라면 이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만약 이건 의심을 정확하게 하고 계좌 있습니다. 추적했는지 확인해 주시고 네. 거기에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엄격하게 이 이후에 8천억 이상의 많은 그 서민들의 돈이 피해를 당한 거예요. 저는 지난번에 윤석열 총장이 여기에 대해서 남의 일처럼 그게 뭐 대수냐 하는 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그때 만약에 윤 총장이 알았다면 그런 일이 있었느냐, 내가 엄정하게 돌아서 보겠다, 그리고 책임 묻겠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게 공무원입니다. 김유철 당시 주임 검사예요. 김유철 검사가 우리 윤석열 총장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잘 아시죠? 네, 그렇다고 알고 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이규철 변호사로 알려져 있어요. 정확하게 나중에 확인 좀 해주세요. 만약에 이규철 변호사라면 이게 지금 국정농단 특검에 같이 동료 아닙니까? 김유철 검사는, 그러니까 담당 검사는 윤석열 사단의 핵심 측근이고 측근 검사고, 변호사는 또 같은 동료였고, 그 중앙지검장이 윤석열 총장이었어요. 누가 봐도 이거에 대해서 도의적으로라도 미안해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는요, 도의적 문제가 아니고 엄격하게 확인해서 감찰을 하던 수사를 하던 이건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 서울중앙지검의 사건 처리 과정이 적법했는지 적당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들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이건 윤석열 총장을 위해서도 자기 주변에 관련된 사람들이 검사 변호사로 해서 이 문제가 덮어졌는데 이대로 놔두면 오해받잖아요. 그러니까 윤 총장을 위해서라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이거 조금씩 감찰하고 있나요? 감찰 예정입니다. 이거 꼭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서 1분만 좀 더 주십시오. 예.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까 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이 지난 국정감사 때 한 행위는 검찰을 끌고 정치에 뛰어든 겁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대통령과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마음속에 그런 그런 생각할 수도 있고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장으로서 그런 얘기를 국정감사장에서 하면 안 됩니다. 검사들이 그러면 총장 말을 들어야 됩니까? 대통령 장관 말을 들어야 됩니까? 그런 논쟁은 국회 와서 정치하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적어도 기관장으로서 하면 안 됩니다. 왜? 수많은 그 총장들이 마음속에 이견이 있으면 그 이견을 얘기 안 하고 그냥 사표 썼는지, 그 검사들은 뭐 소신이 없어서 사표 쓴 거예요? 그 총장들은 조직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국가기강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상급자와 하급자가 의견이 다르면 상급자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그 누가 옳고 그른 나중에 가서 논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정치에 뛰어든 거고요. 정치를 할 거냐 물어봤더니 할 수도 있다, 이 뉘앙스로 답변해서 모든 언론에 다 나와 있어요. 앞으로 윤석열 총장이 이제 어떤 활동을 하든 간에 다 정치 행위가 돼버립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정치를 할 총장을 세워놓고 운영이 돼요. 윤석열 총장을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검찰을 안 믿습니다. 이거 엄청난 국가적인 침해예요. 국가적으로 엄청난 훼손입니다. 저는 우리 법무부 장관께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논란들이 있는데 정말로 우리 국가 이 공권력을 온전하게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서 윤석열 총장이 정치할 거면 빨리 그만둬야 돼요. 그리고 정치를 확실하게 안 할 거라는 확인이 없이는 윤석열 총장한테 개별 검사들의 수사 지휘를 맡길 수가 없어요.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뭐 여당 국회의원으로서가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건 안 됩니다.